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레코딩 한 거를 분석을 하든지 할 때 쓰이는 개념인 FFT라는 놈을 좀 같이 얘기해 보고자고 해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이 그림에 떠놓은 것처럼 그 Who is Free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못 적었는데 옛날에 또 일본 사람이 쓰신 책이 있어요. 두께는 한 3, 4cm 되는 건데 그런 거 옛날에 본 거랑 다 짬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볼 수 있는 위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갈까? 야, 다음 페이지 어떻게 가니? 됐다.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음향인을 위한 퓨리의 분석 개념 및 실습해가지고 이제 오늘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 퓨리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우리 전부 다 다루니까 소리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이 각속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 수석 선생님한테 뒤지게 터졌던 그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 시그마하고 인테그랄,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 프리의 분석을 정리를 하는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공부하기 해가지고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엑셀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 사인, 코사인 함수를 만들어 보고 그거를 합성을 해보고 합성한 파형을 FFT 함수를 이용해 갖고 엑셀에서 이제 분석도 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프리에는 저 프랑스 수학자하고 물리학자였대요. 1876년부터 1830년대. 이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때였죠? 잘 모르겠어요. 그 역사도 공부 잘 안 해갖고 하여튼 조선 초기 같은데 초기인가요? 중기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 미분들은 뭐 퓨리에 해가지고 인테그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활 공자활하고 떠들었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던 분야가 뭐냐면 그 열 전도. 내가 어떤 그 라이터를 탁 켰을 때 이 라이터가 철사에 닿아가지고 철사가 뜨거워지는 이런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려고 이분이 고민 하다가 이 프리의 해석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열전도 방식하고 우리 소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열전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에서 뜨거운 열 에너지가 어떻게 퍼지냐를 보는 것처럼 음향에서는 원래는 공간에서 이 공기의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압력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에를 많이 음향에서도 쓰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1차원이에요. 이게 이제 2차원으로 되면은 그 영상에서도 프리에를 씁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리에 분석은 한국말로 하면 이제 나오는구나. 요 소리, 모든 소리를 단순한 소리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게 그냥 프리의 분석의 끝입니다. 이거 아시면은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소리니까 복잡한 파형을 단순한 파형, 사인, 코사인, 파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일정 부분이 반복되는 주기 함수를 반복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기라는 개념을 쓰고 물리학에서 온 거고요. 이 주기 함수를 단순한 삼각함수의 표현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프리에 보면은 사인 코사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공학적이고 수학적인 말이 신호를 근데 이제 여기 신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로 소리 신호를 핸들링 할 거고요. 영상 하시는 분은 이제 2차원 신호를 하실 텐데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소리 신호를 수학에 사인 코사인과 같은 일정한 주기 계속 반복되죠. 주기를 가지고는 정연파가 결국은 요 단순한 파형이죠. 로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후리의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이런 복잡한 소리도 사인 코사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갖고 더하면 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퓨리의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제 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말하는 말소리는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헤르츠가 크기가 얼마고 몇 헤르츠가 크기가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퓨리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고 좀 귀한 시간 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시그마. 네, 코사인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오메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더하기는 다 아실 거고 사인도 어디서 봤고 이거 반복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랑 푸리에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급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수식은 정확하게 퓨리의 시리즈라고 하는 퓨리의 급수라고 하는 수식이고요. 밑에는 요거를 나타내는 요 값들이거든요. 요 값들. 요거를 이제 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퓨리의 개수, 퓨리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결국은 그 한국말로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진짜 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저기 거의 뭐 수포기자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인데 아티스트가 아니라 엔지니어인데 뭐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이거 이해했어 하면은 이제 뭐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조금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면 이 수식은 이런 이 복잡한 이상한 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파형은 퓨리에 아저씨가 이런 5개의 파형을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개 파형을 다 더한 게 이 썸의 파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인버스 FFT 이런 이 각각의 주파수들을 다 더해서 만든 게 요거고 이 복잡한 파형을 이런 단순한 파형으로 나누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퓨리의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해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복잡한 주파수에는 어떤 기본 주파수가 들어가 있으며 이 각각의 주파수의 크기는 얼마며 이거 매그니튜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얼마냐. 요거를 알아내는 게 퓨리의 시리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잡한 것들은 이런 주파수의 합과 크기를과 페이지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얘가 똑같은 440Hz의 가온음 다져 A4 음을 땅 하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들으면 이거 피아노 소리네. 이거 바이올린 소리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뇌가 판단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오브젝티브하게 보면은 이런 파형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모닉스가 몇 개 어디에서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음색을 나중에 구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FFT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위키에서 FFT 프레 트랜스포머 치면은 나오는 사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축에서 이런 파형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축을 바꿔서 도메인을 바꾼다 그러죠. 축을 바꿔서 주파수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띄어내면은 이렇게 표시를 우리가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가 크기가 얼마인지 매그니튜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 시간축으로 바꿔서 보면 이런 아주 복잡한 파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파형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그냥 줄여서 FFT라 그러고
이 신호들을 싹 다 더해서 하는 거를 이제 인버스 FFT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개념은 이렇고요. 이제 수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다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소리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소리 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사운드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어쿠스틱도 있는데 이거의 각각의 차이점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사운드는 그냥 자연계에서 들리는 모든 거, 오디오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들리는 거, 어쿠스틱은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요즘에서는 뭐 어쿠스틱 뮤직 해가지고 이제 그 확성기가 없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어쿠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소리는 기본적으로 공기 입자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모델링이라는 걸 할 때 요 까만 점 하나가 공기 입자고 공기 입자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묶여 있다고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팽창될 거니까 얘도 움직일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공기의 진동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우리는 보통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3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요 그림은 저기 우리 송 박사님이 설명할 때도 나왔던 그림이죠. 소밀소밀소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귀에다 대고 소리를 느낄 때는 좀 복잡하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공기의 압력이 공기의 입자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그다음에 공기의 입자가 허름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밀한데 소한데 밀한데 소만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컴프레션 돼 있는데 그다음에 리프렉션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압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공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아래는 압력이 좀 공기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압력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로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네요. 맞네, 맞네. 여기, 여기, 여기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거를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폰이라는 거를 대고 우리는 전압으로 다 봐요. 이게 전압이고 타임이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더라. 실제로는 이런 공기의 압력의 변화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고 많이 이제 저장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트랜스듀서라 그러잖아요. 변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기의 압력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전기에 여기 이제 볼트가 있고 타임이 있을 때 이렇게 압력이 변하는 거를 전압이 압력이 가해지니까 다이프레임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니까 전압이 발생할 거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거티브로 갈 거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듀서라를 보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공기의 변화를 마이크로폰으로 이용해서 전압으로 이제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파형을 보게다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이 Y축이 거의 전압인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을 여기 뭐 20로그 얼마로 바꿔버리면 dBSPL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기본을 항상 몸에 갖고 있어야 돼요. 소리의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뭐 주기적인 거, 뭐 반복적인 거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주기가 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기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정의하기를 한 번 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돌아오는 운동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반복 운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주기 함수는 함수 값이 일정한 주기만 대표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원운동이겠죠. 이 원운동을 시간축으로 쭉 풀면은 이게 되든지 이게 되겠죠.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 함수를 얘기를 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하면 이제 책 덮어야죠, 우리. 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삼각 비예요. 이게 이제 삼각 비인데 결국은 삼각 비율인 거죠. 비율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수학자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막, 야, 사인이 뭐냐? 그러면, 야, S자 소문자로 필기체를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야.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죠? 코사인은, 야, 코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이렇게 생긴 게 코사인이 하고 이제 배웠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사인, 코사인 뭐 그런 것도 뭐 대충 맞는 얘기지만 사인 30도가 얼마냐, 코사인 30도가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고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분의 이건데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산수 수학책에서 보면 여기를 뭐 어떤 글자로 쓰고 A라고 써놓고서는 이 R분의 A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사인은 그냥 높이다. Y축 값이다. 코사인은 이거다. 밑변 X 값이다.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삼각 비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놓고 높이를 언급할 때는 사인을 얘기할 거고요. 밑변을 얘기할 때는 코사인을 얘기할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게 이제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각속도인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삼각함수를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삼각 B는 예각이라 그래서 여기 요 각도가 90도를 안 넘어가요. 우리 초등학교 배울 때 사인 90도 정의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한 바퀴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어떤 x, y라는 평면 혹은 실수 허수라는 평면, 나중에 이제 복소평면이라 그러는데 이런 평면 위에다가 내가 어떤 r이라는 크기의 짝대기를 가지고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세타만큼 먼저 이렇게 딱 돌리면 아까 언급했던 대로 내가 높이를 원하면 요 값이죠. 요 값을 원하면 그냥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약속한 거예요. 뭐 증명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부분이 필요하면 요 b라는 값이 필요하면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그 데카르트 평면이라 그러죠. 직각 좌표계에서 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은 x값 얼마, y값 얼마로 표현하면 요 직각좌표계에서 요점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점을 xy 대신에 그 xy로 표시했는데 x는 결국은 여기 b점이고 y는 결국은 여기 a점이죠. 그래서 이 세타에 관련돼서 세타가 변하면서 a하고 b값이 바뀌겠죠. 단편적으로 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0이면은 여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가 0, 사인 세타가 0일 때 크기, 이 y 값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타가 변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값을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다가 얘가 이제 각도가 올라가니까 계속 줄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려보면 이 높이에 관련된 사인을 그려보면 0도일 때는 0인데
90도일 때는 제일 크죠. 0도, 90도, 180도.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서 요 끝점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이 사인 A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아, 이거 잘못 그렸다.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인. 그게 개념이 높이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90도에서 최정점 찍고 내려와서 180도에서 0 찍고 270도에서 마이너스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딴 데서 설명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쭉 옆으로 종이가 쭉 흘러갈 때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얘를 중심으로 접으면 동그라미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건 아이고 어디 갔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은 밑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타가 0이라고 하면은 이 끝에 와 있겠죠. 화살표가.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요 B값이, 그러니까 B값이 줄겠죠. 요 선이 계속 이렇게 바뀔 거니까. 줄다가 다시 여기서 최대값 됐다가 다시 이렇게 리턴이 되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릴 때, 요거 한 바퀴 돌릴 때, 사인과 코사인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이 어떻게 이제 그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내가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값이 여기 있다가, 여기 끝에 갔다가 이렇게 올 때,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요렇게 한 바퀴 돌 때 코사인 값을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왜? 우리는 여태까지 사인 세타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세타 안에는 이것만 있는 거지 이게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뭐 1초에 100바퀴를 돌았는지 1초에 200바퀴 돌았는지는 이 세타 값만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각도하고 이 시간 주기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각속도예요. 말 그대로 각도와 속도가 더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저기 물리 쪽에서 얘기했을 때 있는 것처럼 그 주기라는 거는 반복하는 운동에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죠. 반복하는 운동. 반복하는 운동을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주기고 이거를 역수로 한 게 1초에 몇 바퀴 도는 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F죠. 그래서 외웠을 거예요. F는 T분의 1이다. 혹은 T는 F분의 1이다. 그죠? 이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집어넣은 거를 각속도라고 얘기를 수학자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이 오메가를 쓰면 편한지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요 각속도. 말 그대로 각도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기로. 자, 그러면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속도는 내가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하고 이거 거리를 S로 표현하고 T로 해갖고 단위는 메타 퍼 세크다 혹은 뭐 킬로미터 퍼 아워다 시속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각속도라는 놈은 각도와 시간의 관계죠. 근데 각도가
우리가 쓰는 각도가 360도가 맥시멈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t를 나누는 게 각속도고, 각속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360도, 이게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 이거에 이제 한 바퀴 돌 때 거리를 한번 보면, 거리를 보면 우리는 원주율이 있죠. 그래서 2파이 r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주는, 이 원의 둘레는 이 반지름에 2파이만큼 곱하면은 360도죠. 근데 r이 10이 됐든 20이 됐든 30이 됐든 원주율은 거기에서 비례를 하니까 이 수학은 단순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주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2파이로 나눠요. 그거를 이제 t로 나눈 거를 각속도라 그러고. 근데 우리 아까 전 페이지에서 t는 f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식에서 보면은 2파이 나누기 f분의 1이 되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f 곱하면은 요거 없어질 거고 요렇게 나오겠죠. 2파이 f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쓰게 되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은 그냥 각도만이지만 사인 오메가라고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는 시간인 주파수 개념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거의 정의를 우리가 2파이 f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f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이 친구들이 처음 딱 보면 f가 없는데 뭐 주파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얘가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이 속 안에 2파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각도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라디안이라고. 갑자기 한문으로 하면 호도법 되는 거예요. 호도법. 이게 왜 쓰냐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때려 막 외웠단 말이에요. 호도법은 이런 거야. 2파이 라디안이 360도야. 그래서 1라디안은 뭐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뭐 저기 2분의 파이면은 이거는 90도고 뭐 저기 그냥 파이면은 180도고 이것만 열심히 외웠지 이거를 왜 쓰는지를 이제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왜 쓰냐? 이거를 왜 쓰냐? 왜 쓰기 전에 이 라디안의 정의부터 한번 더 다시. 라디안이라는 거는 2파이 라디안이 360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 라디안이라는 거는 거리로 보면 요 거리로 보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여기 요 원을 따라가는데 반지름의 거리만큼까지 간 거리를 1 라디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면은 몇 라디안이에요? 2파이 라디안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왜 복잡한 거를 쓰게 했냐? 아니면 왜 쓰게 했냐? 이 각도 대신에 각속도를 쓰게 되면은 시간 개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반지름과 원주와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 개념이 생겼어요. 거리 개념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물리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미분하는 것을 속도라 그러고 미분을 2번을 하면 뭐라 그래요? 각속도라 그래. 아니 저 가속도라 그러죠. 그래서 각도를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뭘 또 정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리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각도를 거리로만 바꿀 수 있으면 이거 그냥 물리에서 쓰는 미분 공식 다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라디안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공학 쪽에서는 각도가 거의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계산기에도 보면 그 디그리라고 하는 모드가 있고
라디안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 라디안을 쓰는 게 편해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서 미분하고 이런 거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각속도를 써야 되는지, 각속도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봤어요. 각속도는 이 시간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세타, 뭐 초등학교 때 요 세타 30도 뭐 몇 도 하고 쓰다가 요걸로 넘어가면 2 파이 F. 그래서 요게 이제 라디안의 개념이고 거리 개념이 들어가서 얘를 미분을 하면 사인 하면은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죠. 그런 개념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안은 각도인데 각도를 거리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1라디안은 반지름만큼 간 거리다, 원주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0m짜리 R하고 R이 10m일 때 하고 R이 1m일 때 하고 같냐?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를 쓰게 되면, 각속도를 쓰게 되면 나중에 그 고차 수학으로 넘어갔을 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이 각도를 거리로 변환해서 생각을 하면 나중에 쉬워서 지금 먼저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